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고 중동 순방수행단에서 김 비서관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교육위 국감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죠.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의혹.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오늘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김용호 의원은 국감에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을 화장실에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모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심각한 폭행에도 학교 측의 대응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에도 가해자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 교체 처분으로 결정됐다며 가해 학생은 3학년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학급 교체가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 부모의 공문 송달 시도에도 학교가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가해자 측 사과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가해 학생의 부모가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라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학폭위의 심의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왔고 김 비서관의 부인이 자신의 자녀가 출석 정지 조치를 받은 날 카카오톡 프로필에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놓는 등 석연찮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의전 비서관까지 올라간 한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사를 위해 내일 출국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김 비서관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오늘 교육위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위해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인지했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에서 정부의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발표에 발맞춰 관련 TF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 간사와 의료인 등이 참여해 합의를 끌어내고 추가 과제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 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그런 수준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말도 나왔는데 우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세부안을 조율한 뒤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등 정부의 혁신 전략 실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과의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의 필수 의료 전략을 두고 빈수레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엔 찬성하지만 정부의 어제 발표엔 확대 규모조차 담겨있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을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니 정부 여당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민 전환용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아직 여당 쪽에서 협의하자는 연락은 없었다며 정부 여당이 협의에 앞서 필수 의료 전략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관련 TF를 꾸리기로 한 민주당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선 공공의대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립대 병원을 활용한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 여당과 앞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도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도권 표심을 되찾아올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원장은 가능하면 원외 인사를 영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당 주류랑 소통이 또 되면서도 예. 큰 변화의 메시지도 줘야 되는데 예. 그럼 주류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아. 쉽게 말하면 이준석하고 가까우면서 이준석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 다음 주 월요일쯤 혁신위를 띄우는 게 목표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에 혁신위원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앞둔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등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태로 공석인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에 따라 수면 아래에 있는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리가 앞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또 지원해야 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우선적으로 깔린 속에서 나오는 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청원에 어떤 입장을 낼지 역시 관심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